운전자 말고도 지켜보는 눈이 또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다양한 영상들. 도대체 어디서부터 건너왔는지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시끄럽했죠. 그때는 완전 시끄럽했지. 황당한 순간은 물론 절로 미소 짓게 하는 훈훈한 모습까지 맨인 블랙박스에서 함께 보시죠. 정욱 씨는 상가의 시장을 이용하고 지하 주차장을 나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제 뒤를 쫓아오는 느낌이었어요. 아니 왜 내 차에 자꾸 꼬리를 바싹 붙는지 저도 조금 불안불안했고 이상한 상황이다 그러는데 우연인가 보다 했다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바짝바짝 붕붕붕 쫓아오면서 10cm 50cm 정도 남기고 계속 따라붙는 거예요. 아니 앞차에 무슨 불만이라도 있으세요? 왜 이렇게 붙어? 화장실이라도 급한가? 조금 위협감을 느꼈죠. 비싼 차하고 또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조금 신경 쓰였고. 그런데 주차장에서 나온 순간 그 이유를 알았답니다. 주차 요금 안 내고 도망가는 거였죠. 너무 얌체 같아서. 요금을 안 냈다고요? 정욱 씨가 주차장 이용료를 내자 차단기가 열렸는데요. 다시 닫히기 전 그 틈을 우려서 잽싸게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그 차는 다른 차들이 나가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였고요. 주차 차단기가 설치된 주차장에 당연히 CCTV가 있습니다. 이걸 설마 몰랐던 걸까요? 게다가 억소리 나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이러고 싶을까요? 아, 이거 보는 사람이 다 민망하네요. 정말 이 차량이 상습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면은 1차적으로 입차금지를 시키는 거고 2차적으로 이제 경찰 신고를 하는 거죠. 한 6, 7개월 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돈이 한 몇백만 원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요금을 받고 합의를 한 적도 있고요. 은근히 많아요. 주차장 관리 업체는 앞으로도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데요. 주차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부분은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됩니다. 편의시설 부정이용죄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수십 번이 될지 모릅니다. 분명히 책임져야 하는 행동이라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엔 어느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입니다. 괘씸하죠. 굉장히 괘씸하죠. 새벽이고 언제고 수시로 내려와서 쳐다보게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강박이고. 최근 한 달간 성규 씨를 괴롭힌 것 바로 이거라는데요. 자동차에 묻어있는 하얀 자국입니다. 맨 처음엔 저거 뭐야 였어요 그냥.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 침인데? 네? 침이라고요? 빗유리에 거의 상단부에 뱉어져가지고 그게 길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여행을 앞두고 있던 성규 씨는 이번 한 번뿐이겠지 생각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침을 앞유리, 옆유리, 뒷유리에 전부 뱉어놨더라고요. 바퀴도 아니고 유리에다가 그렇게 길게 뱉어놓은 거는 그냥 얼굴에다 뱉어놓은 거죠. 반복적인 침 테러, 다른 피해자는 없을까요? 딴 주민분들이 자기 차량에 침 묻었다 그렇게 신고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럼 혹시 성규 씨가 주차하면 안 되는 자리에 차를 댔던 걸까요? 그래서 불만을 품고 보복이라도 한 건 아닌지. 하지만 이 자리는 누구나 주차가 가능해 보입니다. 저희 아파트가 이중주차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주차 자리 때문에 시비 붙은 적도 없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섬에 있을 일도 없고. 성규 씨는 범인을 잡기 위해 가족의 자동차를 맞은편에 주차하고 블랙박스를 켜놨다는데요. 그
그 안에 결정적인 증거가 담겼습니다. 늦은 밤 성규 씨 차를 지나가던 한 남자.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반동을 이용해서 뭔가 힘껏 뱉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또 남겨진 불쾌한 자국. 그 침이 말라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전에도 이런 게 묻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도 침이었구나. 타액을 정밀 분석해서 나온 DNA와 블랙박스를 바탕으로 시작된 경찰 수사. 결국 이 남자가 범인이라는 게 밝혀졌다는데요. 며칠 뒤 성규 씨는 상대방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혹시 저를 아시나요? 모른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차에다 침을 왜 뱉었나요?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계속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차에 침을 뱉는 행동은 경범죄처벌법 3조 위반으로 통상 범칙금 3만 원 부과 대상인데 여러 차례, 수차례 반복해서 뱉었다면 이게 단순한 그냥 침을 뱉은 걸까요? 그 정도가 심하다, 그리고 횟수가 많다, 그런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돼서 형사처벌인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던 승희 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핸들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대체 뭘 받길래 그랬을까요? 너무 위험해 보여서 피해서 지나쳤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속도를 늦추는 승희 씨. 앞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할아버지였어요. 중앙분리대 쪽으로 걸어가시는 게 이제 시겁했죠 그때는. 비상등을 켜고 위험해도 그냥 쫓아를 갔죠. 그리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움직임. 그쪽으로 가시면 위험해요. 마침 현장에 경찰이 도착하면서 승희 씨는 한시름 놓고 떠날 수 있었다는데요. 집에까지 데려다 드리고 아들한테 직접 인계 조치했어요. 치매 증상이 있어서 수시로 집을 나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니까 자기들끼리 아마 찾았던 모양이에요. 5km가 넘는 거리를 걸었던 건데요. 승희 씨가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고령 보행자분들께서는 차량이 많다는 게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그때는 도로와 차도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보행자가 갈 수 없는 길도 이게 길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지 못하고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죠. 갈수록 복잡해지는 길과 점점 많아지는 차들. 도로 상황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도로로 고령 보행자가 나오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분들의 입장으로서 어르신들이 갑자기 도로상에 나타나셨다. 만큼 난처하신 상황이 없으실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경적을 울려서 경고 사인을 내고 비상등을 켜시고 내리셔서 그러시면 안 된다, 큰 사고가 날 뻔했다 말씀을 해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면 차에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고령 보행자의 지팡이나 신발 등에 반사 스티커를 부착하면 한밤중에도 눈에 잘 띌 수 있다는데요. 각 가정과 노인 관련 시설에 반사 스티커 등 안전용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 바로 세월입니다. 운전자는 언젠가 자신도 처하게 될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에서 맞닥뜨리면 난처한 존재가 또 있습니다. 바로 낙하물인데요. 누구라도 당황했을 법한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한 학생들이 있답니다. 보통 이제 우리 1학년 친구들 아직 어리고 싫어요, 안 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되게 어른스럽게 보이고 그 순간 너무 대견해가지고 함께 차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이었다는데요. 그런데 교차로를 돌자마자 도로 한복판에 널브러져 있는 포대를 목격하게 된 겁니다. 괜찮으세요라고 여쭤봤더니 완전 머리가 하얘지신 듯한 느낌. 아이들은 곤경에 빠진 운전자를 도우려 발벗고 나섰다는데요. 가장 먼저 백호가 다른 운전자들에게 도로 상황을 알려줬답니다. 그리고 별로 안 무거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무거워가지고 좀 당황했던 거. 딱 봐도 꽤 무거워 보이는데요. 서윤이는 온 힘을 다해 포대를 옮깁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조금 늦게 나온 기석이는 미안했던 걸까요? 더 열심히 하네요. 양말을 식초에 버무리 그런 냄새가 나더라고요. 발효시키는 집 사려온 것 같았었어요. 그중엔 포대가 터진 것도 있었는데요. 망설임 없이 맨손으로.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닌데 괜찮았어요? 그냥 사고 안 나게 얼른 치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차에 타서 바로 내려가지고 화장실 가서 손 씻었어요. 이렇게 보면 그저 귀여운 아이들인데 정말 대견합니다. 덕분에 10분 만에 도로가 깔끔하게 정리됐다는데요. 버스 시간에 쫓겨 급하게 터미널로 향했답니다. 그때 포대를 미쳐 트럭에 싣지 못한 게 작은 아쉬움으로 남았다는 아이들. 만약에 저를 트럭에 실어주고 그러면 차를 놓칠 텐데 진짜 간당간당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석이랑 백호랑도 같이 하면서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굉장히 뿌듯했고. 제가 먼저 나갈 걸. 이게 그럼 걔가 또 칭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약간 이상할 것 같아요. 기석이가 먼저 나갈 애가 아닌데. 나갔으면 애들도 안 되겠잖아. 초여름의 하늘처럼 해없이 맑은 새 학생의 마음 덕분에 도로가 평화로울 수 있었습니다. 별의별 일이 생기는 도로에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분명 이렇게 박수받을 만한 일들도 생기는데요. 앞으로는 넓은 마음과 배려의 손길이 가득한 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